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인생은 스타트업인데 이 스타트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또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한국의 운명도 달라지고 예. 또 그중에 또 저희가 하나 또 끼면 저희의 인생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도 퀀텀 점프 언젠가 할 수 해보자 있다. 하는 생각으로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박희덕 대표와 함께 이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올해 또 투자도 해보시고 예. 네트워크도 있고 그렇다 하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배워보고 배워보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은요, 그 스타트업 투자는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나라에서 야 스타트업 투자 좀 해 이제부터 알았지? 그렇게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민간 주도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관 주도로 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도 많이 그렇고 그래서 뭔가 잘 미국하고는 아예 좀 시발점도 다르고 전혀 좀 다르다. 과연 잘 되겠나 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벤처를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오게 된 경우는 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었고 예. 또 거기에 이제 정책 자금이 부어지면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이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해서 지금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렇게 주도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리콘밸리는 해야 됩니까? 그냥 자생적으로 민간이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정말 그 민간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극치를 가지고 이제 효율을 따져가지고 있는데 그 뭔가 정부 주도로 관 주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는 뭐 자생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맞는데 실제로 실리콘밸리 태생 자체가 미국 정부가 테크놀로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60년대. 아 그래요? 60년대에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 자금 받으려고 네, 스타트업들도 형성됐고 또 거기에 벤처 캐피탈이라는 제도가 이제 생기어서 오늘날의 이제 실리콘밸리 모습을 만들었다고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정부가 초창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업 시대를 발전하면서 자본의 대량 집중 현상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기업 중심 위주로 성장을 해왔는데 예.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스타트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자금을 투입하고 있죠. 정책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더 좋은 어떤 성장을 위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가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대표님, 예를 들면 정부 정책 자금이 있어요. 그럼 정부가 지금 이건 스타트업에 투자하라고 예산을 좀 배정했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만큼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정부가 이만큼 해주면 VC들이 따라와서 그럼 파이가 커진다. 이런 컨셉입니까? 정부 자금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강리도라는 책에서 나온 그 도표를 제가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민간 투자가 저희 그 관련 중소벤처금융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614조가 투입이 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서 민간 부분과 이제 정책 부분이 거의 반 정도 가지고 있고 야, 정책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부 예산이라든지 네. 들어가는 R&D 국가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민간 투자 전체 614조 되는 부분에서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라면 나머지는 대부분은 뭡니까? 융자인 거죠. 대출. 저렇게 따지니까 큰 거고 네. 투자로만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물론 민간 투자 쪽에서 또 정부 투자가 합해서 한 60조 정도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예. 엄청난 자금이죠. 그렇지만은 민간도 투자는 30조, 정부도 한 30조. 예.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네. 도표로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벤처 투자로 가는 자금이 또 할당돼 있고 PE 예. 투자로 할당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태계가 형성된 것들이. 저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조에서 한 60조 정도가 매년 스타트업 업계에 대출 아니라 투자의 형태로 투입되고 있는. 들어가 있는 돈이. 이미 잔내
누적으로 빠져나온 돈도 있고 들어간 돈도 있고 하니까 매년 60조 들어가면 매년 60조 들어가면 좋겠지. 엄청나죠. 그것도 투자 자금이 60조 들어가면은 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다. 그런 구조군요. 지금까지는. 그럼 고민은 뭐 어떤 앞으로는 우리가 좀 어떻게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투자 자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예. 그 민간 자금과 정책 자금이 들어가 있는 자금의 사이즈만 보면은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60조라는 돈이 예.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더해 그러니까 양적 문제보다는 양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케이스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예. 싱가포르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법적 계약 구조, 거버넌스 구조와 싱가포르가 케이만이나 이스라엘 업체들 간에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같은 구조 위에서 글로벌 투자 금융을 움직이는 그 정부 기관 밑에 있는 테마sek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싱가포르 테마색이 운영하는 자금이 한 300조 정도 되는 자금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직접 투자도 하고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대기업에도 투자합니다. 미국에 네. 있는 기업들에도 예, 투자하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니까 벤처 빌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네네. 벤처 빌드에다가 투자를 한 것들이 직접 했던 것들이 정책 금융 입장에서 18건이 넘습니다. 아 그들이 예. 또 다른 VC들한테 투자한 게 VC나 펀드에 출자를 하면서 예.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뭐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혼자 하기 예. 버겁기도 하고 예. 우리만 해서는 안 되니 예.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그 벤처 빌드라고 표현을 하는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데가 이제 파빌리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VC에 우리로 치면 VC예요? 펀드라고 볼 수 있죠. 펀드, 우리로 펀드. 치면 모태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펀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그렇죠.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퀴티에 자금을 출자를 하는 펀드에 출자를 하는 펀드.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펀드. 돈이 모이면 우리는 이걸로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우리가 투자할게 이런. 그런 예. 거죠. 우리가 펀드 사는 거랑 똑같네요. 내가 네. 직접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고 네. 이 펀드에 사면 이 펀드가 알아서 투자해 주는 다른 펀드에 사.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네요. 그 벤처 빌드 그 펀드를 통해서 예. 싱가포르 테마색 또는 싱가포르 정부 또는 그 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잘 활용했던 거죠. 근데 왜 직접 안 하고 그런 펀드를 통해서 합니까? 그럼 예를 들면 테마색이 국부 펀드인 테마색이 내가 직접 하려니까 너무 난 커. 그래서 자회사 파빌리온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VC를 투자하는 데라면서요. 그럼 파빌리온이 사서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펀드에다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중소기업부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뭐 성장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예. 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됐다는 거는 예. 어떻게 되죠?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렇겠죠. 국회 감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어쨌든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예. 자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금리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는 말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투자금융 제도가 아직은 투자금융 그 글로벌 그러니까 간행들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자금을 움직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신 분들 뭐 국회나 언론이나 정부의 고위 관료 분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국내적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국내 금융의 관점에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펀드를 통해서 일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VC가 어떤 VC인가를 알고 제대로 된 PE가 어떤 데를 알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같이 섞을 예, 수 예.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정책 자금
특히 이때까지 해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자금 위주는 정량적 평가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마찬가지로 불공정 시비가 싱가포르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면은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테마색을 통해서 18개 벤처 빌드를 통해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그래. 맡긴 거죠. 그리고 야, 그 있어요. 가이드라인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움직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내가 뭘 투자를 하면 너는 왜 여기에 했느냐, 여기 사위의 8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시작할 수 있는데, 있고. 근데 그냥 내가 이제 우리는 벤처에 투자해 이런 방향성만 주고 실제 투자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면 어쨌든 마중물은 되고 알아서 그렇죠. 투자도 잘 되고 이런다. 예.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부가 된 자금으로 돼서 좀 잘 안 됐던 게 대표적으로 제 기억나는 건 소부장 펀드 뭐 이런 거예요. 일본이 해서 독립하자.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런 기업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돈 대고 했는데 사실은 또 요즘 보면 일본이랑 잘 돼서 그냥 수입해다 쓰면 돼. 뭐 이러고 있고 그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부가 자금을 대는 모태펀드는 돈을 대는 효과는 있겠으나 뭔가 이렇게 마중물은 효과는 있겠으나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 뭐 하여튼 그때 판단 뭐 그런 게 들어가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코어라서 돈이 돼서 돈이 넣는 것과 정부가 하는 것하고는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나라 모태펀드는 그래서 무슨 방향성을 지정해 주지는 않아요? 섹터는 지정하죠. 섹터라 하면 정부가 원하는 섹터. 그거 봐.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도기적으로 예. 저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섹터에 대한 투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부장도 중요하고 예. 뭐 테크 기업들을 양성하는 것도 바이오 섹터를 완성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컨텐츠 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방식이요? 시스템의 문제. 예를 들면 정책 자금을 주어지는 방식과 그 정책 자금을 줬을 때 평가하는 방식이 예. 하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움직였을 때 그 VC들을 선정하고 또 그 평가를 하는 방식하고 예. 차이가 있는 거죠. 파빌리온 단계로 가면은 예. 조금 파빌리온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 평균적으로 한 100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파빌리온이 예. 예. 100개 정도 투자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4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한 회사당. 네, 한 회사가. 예. 그래서 400억 정도 투자가 됐고, 근데 그러면서 뭐 수익을 우리나라 사실은 모태펀드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십몇 년을 따져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원하는 측면보다 영향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영향력이 파빌리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뭐 아까 400억에서 100군데 줬으면 4조잖아요. 예. 그동안 모태펀드가 시장에 집행한 돈은 10조 정도 이상 집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10조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의 모태펀드를 전 세계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예. 근데 전 세계 투자금융에서는 파빌리온 다 알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태펀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좀 들어와봐라고 하고 외국의 투자자들이나 VC들에게는 알릴 수도 없다. 우리 모태펀드도 외국 VC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또 줬지만은 글로벌 탑티어급들이 움직이지는 않죠. 우리랑 왜요? 프로토콜이 왜요? 투자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그렇죠. 투자 선정하는 프로토콜이나 투자를 그 조합 아까 말씀드린 아까 계약 구조로 말씀드린데 조합의 구조도 똑같이 조합원들 간의 합의형 구조잖아요. 예. 그 구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태 펀드나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세법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M&A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상장 투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예. 비상장 투자를 논하고 예. 있기 때문에 상장 시장은 거의 글로벌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그 뉴욕 증시에 거래를 하는 거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비상장 시장에서는 룰이 완전히 막 달라요? 글로벌 그 펀드의 규약이 내용이 틀려요. VC를 평가하고 VC의 이제 예를 들면 투자 기간에 대한 거라든지 또 투자하고 난 다음에 엑시트
했을 때 조합을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거다든지 예를 들면 어떻게 다릅니까? 저 얼핏 듣기로는 한국에는 벤처 캐피탈들이 1차 투자에 들어왔다가 3차 투자 받을 때 낼름 팔고 나가고 2차에 들어왔던 친구는 4차에 나가고 나가는다 다 나간다. 그런 거 많은데 미국에서는 생각도 못한 일이야.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하시던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의 계약 구조잖아요. 한 배의 탕 구조기 때문에 팔고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동의해야 네, 되고. 동의해야 되는 거. 다 동의해야 아니면 되는 내한테 팔고 그러니까 기존 있는 주주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계약 구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네. 예. 근데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킨 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정확하게 보면. 근데 그렇게 계약을 써놓고 그대로 안 지켰을 경우에 오는 그 페널티가 다른 메이저 예를 들면 1% 주주가 팔았을 경우에 99%가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해줘야 되죠? 출자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예. 저런 짓 하는 친구들은 다음부터는 빼. 뭐 이런 게 예.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안 그게 되니까 작동을 안 근데 한다. 그 우리 같은 경우는 공급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하고 나중에 결과치가 이제 성과가 좋으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네. 어떤 섹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목적과 그래서 운영을 잘했어. 7, 8년 뒤에 성과 좋네. 하면서 이 두 가지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같이. 디테일 하나 하나는 그러면은 양질의 VC를 양성해내는 과정이 등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우리하고 같이 예를 들면 공동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틀린 거잖아요. 우리의 룰과 그들의 양식 예. 방식이 다르죠. 그러면은 같이 안 하게 되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투자 생태계 환경에서 우리가 투자 자금이 줄더라도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를 우리가 좋은 기업이 있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딱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과 좋은 기술과 좋은 자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근데 우리의 운영하는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금융을 운영하는 방식이 예. 글로벌이 통할 수 있는 때. 수준이면은 엄청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말씀하셨던 정책금융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정책금융이 파빌리언처럼 일부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의 돈이 들어와야 펀드가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펀드가 실제로 운영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할 텐데 그럼 정책금융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글로벌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다드. 이때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쓴 거죠, 정확하게. 아예. 정책 자금 투입되고 거기에 한 반 정도 되는 민간 자금이 매칭돼서 뿌려지기만 하면 숙제 다 했고 다 한 거지. 자 이제 또 내년 거 고민해 봅시다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정부 자금이 들어갔는데 외국 자금은 왜 안 들어오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그러니까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사고 방식의 시중에 있었던 거고 정확하게 벤처 빌더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에 썼던 거 그러니까 18개 네. 빌더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 여기에 신경을 쓰고 그 빌더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를 할 수 있도록 네. 무대를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 한 거죠. 우리의 VC들이 글로벌리 하게 할 수 있게. 네. 자 그러면서 보면은 네. 전 세계 중소기업 개발은행 지원해주는 개발은행의 현황인데 예. IBK가 우리나라 1등이에요. 총자산 뭐가 규모로서 있습니까? 총자산 규모로서. 중소기업을 전 세계 중소기업 은행들 중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은행이 1등이에요? 네. 우와. 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등인데. 우리나라 자금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자 프랑스도 있고 그 독일도 있고 인디아도 있고 카나다 업체들이 예. 브라질 업체도 있고 각국에서 중소기업 정책 기업들을 금융을 정책으로 표방하는. 표방하고 그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들이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IBK 같은 경우는 전사 자산 규모로서는 엄청난 세계 1위를 나타낼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죠. 자, 문제는 이 부분이죠. 투자 섹터와 론 섹터. 투자 금융이 활성화가 안 된 거죠. 론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논 중심적 사고 방식 위주로 공급이 되어 왔던 거죠. IBK가 큰데 다 대출만 해줬지. 아니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싱가포르 사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다 론 위주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싱가포르이 잘하고 있는 거죠. 투자금융 생태계로 빨리 간 거죠. 론 중심의 대출 태도와 투자의 그래, 나 관점은 그거 뭐- 어떻게 달라요? 그래. 나 그거 뭘 물어보- 어떻게 좀 투자로 바꾸셨습니까? 바꾸면 뭐가 많이 다릅니까? 어차피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기능은 비슷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 이제 뭐 아까 테마색도 직접 투자도 하고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도 하면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단 은행에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간접 투자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기본적으로 간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VC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네. VC한테 돈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간접 예. 투자니까. 예. 예. 그 VC를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글로벌 기준에서 그러니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이 있는데 예. 보통 글로벌 펀드들은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하기보다는 정량성적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용성이 뭐 예를 들면 뭘? 아까 VC가 시리즈 A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업체들을 빌드업 해왔는지 단순히 너희 수익- 투자 철학이 뭐고 실제적으로 그 투자 철학을 실천해서 완성시킨 기업이 어떤 게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펀드 성과를 냈는지 그동안의 성과를 예, 성과가 딱 정답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잘 설명해 봐라. 그 과정을 설명해 봐라는 거죠. 숫자만 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그 빌드업 과정에 인발브를 했는지. 아, 그래서 그런 걸 본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이 이사회에 참여를 반드시 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돈 넣고 낚싯대 던져놓고 나서 보지도 않죠. 예. 보진 않겠죠, 당연히. 보긴 보는데 가끔 본다. 그러니까 빈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아. 방향성을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고 예.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예. 존재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창업가들이 고민할 때. 예. 근데 고민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방향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방향성을 같이 할 수 있는 VC들이 투자를 했고 그 기업들을 키워 나가는 그 과정. 그러면 그 성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출자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VC들을 평가를 해줘야죠. 아, 평가를.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이제 방향성에 맞도록 성과를 냈느냐가 두 번째겠죠, 당연히. 방향과 성과. 중소기업 금융이 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이 론과 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느냐였잖아요. 그럼 론은 투자는 예를 들면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정량적인 평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론은요? 그 론은 그런 평가가 없어서 그럼 문제인가요? 대부분 재무제표 위로 매출과 순이익 위주로 평가를 하죠. 아, 그렇지. 론은 은행원이 하고 론을 받으려면 번호표를 아, 뽑아야 그렇지, 되고 그렇지. 투자는 벤처캐피탈리스트가 하고 아, 그러네. 담보가 있든지. 아, 그렇지. 론은 내 돈을 띄어먹냐 안 띄어먹냐만 보고 판단하는 내 론 거고. 받아서 얘가 회사를 3배 키우던 10배 키우던 그 상관이 아무 관계 없구나. 없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론만 해주면 전혀 다른 게 작동하게 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 시대에서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할 때는 예. 론 금융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극히 간과되면 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디지털 금융이 넘어가고 AI 시대로 넘어갔을 때 네. 투자금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가들을 평가하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VC들을 평가하고 출자를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련의 프로세스라든지 또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의 문제겠죠.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예전에 왜 DJ 정부 때 한참 이제 우리나라 벤처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자금 진짜 많이 뿌렸잖아요. 그때 기억에 들어보면 그냥 하여튼 정부 자금은 그냥 있으면 들어오는 거다 할 정도로 굉장히 넘쳐났고 그래서 실제로 성과도 있었다고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니 다 그때 이제 돈 받아서 급성장한 거 아니냐 뭐 하긴 하는데 그런 성과도 있었지만 또 너무 남발됐다. 정부 자금이라.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사실 리스크 테이킹이잖아요. 말씀하신 론은 안 떼먹기만 하면 되는데 투자는 이 돈이 진짜 없어질 수도 있고 굉장한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건데 정부의 정책 자금이 리스크를 테이킹 한다는 게 사실 약간 어색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펀드를 통하고 또 한 단계 더 VC들한테
또 통하고 하면서 전문위원가들한테 맡기는 건데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약했던 거죠. 그 중요도가. 정책 목적에 실현되는 거와 성과 부분만 평가의 기준이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VC가 pre-IPO 딜을 한다든지 구주를 산다든지 구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오리엔트 하는 거죠. 기업을 빌드업 키우는데 오리엔트한 기업의 정성적 가치는 평가가 안 되는 거고 중요한 얘기네. 성과 예를 들면 펀드의 수익률을 높였던 부분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VC들 모아놓고 자 수익률 순서대로 다 서봐. 자, 하고 네가 1등이야? 그럼 너는 200억. 너 2등이야? 자 170억. 이렇게 나눠주면 좀 시기열이 길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자세하게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펀드가 8년 정도 만기고 글로벌 스탠다드는 10년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과 6, 7년 전만 하더라도 펀드 만기고 5, 6년짜리가 많았어요. 그만 또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아직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보면은 좀 짧아요? 떨어져 있죠. 굳이 맞추려면 10년에 맞추지 왜 8년으로 그렇게 맞추죠? 해요? 8년은 뭡니까 또? 타협한 거죠 또. 국회의원 선거 2번 한 거야? 그러니까 세부 제도로 들어가면은 네. 많은 것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맞습니다. 허가를 해주는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었고 예.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생태계가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 동참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가치에 맞는 것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금융 입장에서는 예. 왜 구태의 한국 생태계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한국 되냐?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그러면 싱가포르로 가서 예. 싱가포르 테마생이 뭐 파빌리언이라든지 뭐 여러 벤처 빌드를 18개를 만들었고 딱 그 섹터별로 뭐 원하는 바가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자금을 공급을 했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현재 상황은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이 투자 금융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예.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싱가포르로 모이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만 가지고 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끼리 한국 내에서 생태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글로벌 생태계 자금들이 서로 흘러갈 수 있으면서 교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한국으로 올 수 있고 한국 기업들 또는 한국 투자 자금들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싱가포르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자금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를 어떤 사람은 이쪽을 투자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이쪽을 투자하고 싶으면 예.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성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한 배에 탄 사람들이 나는 이 배에 탔고 이 배에 탔고 배가 여러 척이 생기잖아요.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들이 말씀드린 대로 A, B 단계를 거쳐서 로직한 단계를 거쳐서 고투마켓 하고 있는 C에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C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C 단계, D 단계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글로벌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단지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아하.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야. 그래야 외국의 VC 자금도 한국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시리즈 C나 D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 VC 자금만 받는 게 아니고 글로벌 자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투자 계약서 룰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들이 우리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게 빠른 거지. 그래. 그렇지. 와서 우리- 한복 입으라고 또. 우리도 월드컵 나가고 어. 해외에 있는 저 유명한 축구 선수도 우리나라 K리그에 뛰려면 룰이 같아야 되는데
K리그는 그냥 공을 손으로 들고 10m를 뛰어도 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렇지. 아 저기는 축구가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된다는 그렇지. 얘기 같아요. 좀 다르다. 다른 거 빨리 바꾸고 글로벌화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역할이 중요하겠네, 진짜. 결국에는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 자금에 대해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출자자들이 예. 또 같은 시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같은 시각으로 갖고 있도록 우리의 투자금융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금융이 정책금융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금융에 이제 출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연기금, 은행, 뭐 공제, 예. 뭐 이렇게 아우러서 큰 기관들이 있을 수 있었고 예. 이제 정책금융이라 해서 뭐 한국 모태펀드라든지 뭐 한국성장금융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정책금융에 있을 수 있고 또 그 성격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IBK라든지 KDB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음.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행들은 간행을 바꾸기 힘들어요. 연기금들도 감사원 감사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정책금융이 좀 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까지는 예산 자금이기 때문에 예. 이 국회 동의 없고 막 이러려고 하면 또 한참 시간이 그럼 갈 거예요. 정책 자금은 누가 뿌리는 자금입니까? IBK 같은 데가 정책 자금이죠. KDB 같은 데가. 산업은행. 그런 데서 뭔가 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출만 해주지 말고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투자를 된다. 하되 룰을 세팅을 바꿔가는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거기서 바꿔나가면 또 이제 따라갈 텐데 그렇게 IBK가 좀 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린 대로 중소정책금융 그 투자기관으로서 전 세계 1위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지만은 예. 투자금융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실질적으로 파빌리온이 4조에서 10조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상당히 영향력을 준 건데 IBK가 만약에 뭐 지금까지 넣었던 뭐 1.6조와 뭐 앞으로 넣을 돈 2조 5천억 뭐 이 정도 해서 4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IBK가 글로벌 투자금융 생태계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파빌리온이 싱가포르에 있는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했어요? 예.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국, 여기저기. 한국 업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전 세계 다른 VC들, 실리콘밸리 VC들도 와서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팔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풍부해지고 그렇죠. 그랬다는 말씀이죠. 예, 마중물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모태펀드가 여기저기 투자한 데를 실리콘밸리에서 왜 안 오니?라고 물어보면 당신들은 룰이 다르니까 못 가. 이런 답이 오니까 그거부터 좀 바꾸자. 예를 들면 우리 생태계 안에 우리 생태계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알만 글로벌이 좋다고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그동안 몇십 년간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장점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 글로벌 생태계에 맞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네, 기업들 중에. 예. 그런 기업들은 글로벌 생태계에 그러니까 그 접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계속된 자금을 받아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자금으로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첫 번째 자금 규모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자금을 안 넣어주는 거죠.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시리즈 D2로 가면은 야 그동안 넣은 돈이 얼마인데 이제 이익을 내야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VC들은 네. 아니 생태계 바꾸기도 전에 이제 벌써 이익을 내라고 하니까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사실은 문화가 바뀌면 되는 문제긴 한데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글로벌 스탠다드는 문화가 바뀌어도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문화는 잘 금방 안 바뀌니 그렇죠. 누군가 나서서 일단 이렇게 해.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이렇게 룰을 세팅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책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뭐 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하고 예를 들면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하고 있는 펀드에 출자를 한다든지 예. 그 출자를 했던 펀드와 같이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조인트 벤처 투자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들 하고 그러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그동안의 자금을 그러니까 함부로 소진한 건 아니잖아요. 예. 실력이 검증된 애들이잖아요. 검증된 방식으로. 예. 근데 문제는
그 검증된 방식과 검증된 방식으로 성장해왔던 사람들이 예. 우리하고 같이 지내려면 불편한 거죠. 룰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룰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룰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뒷단에서 평가하고 해주는 어떤 우리의 일련의 사회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회적 기준이 있고 뭐 정부를 움직이시는 분들의 시각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룰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존재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테마색 입장에서는 파빌리언이 만들어진 게 2011년과 1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 전에는 싱가포르이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글로벌리 존재감이 없었어요. 존재감이 완전히 없었어요. 불과 10년 만에 어. 상당히 뭐 파빌리언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같이 움직였겠지만은 예.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 이상의 돈을 투입을 했어요. 아. 글로벌 존재감은 약하죠. 한국에는 제가 파빌리온 같은 데가 말씀드린 핵심이 돈을 충분히 효용성 있게 글로벌리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된다. 벤처 생태계에 들어왔던 수익률이 이제는 일반적인 그 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국내에도 이제 그런 정도 인식이 이제 토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벤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뭐 돈을 이렇게 완전히 뭐 뿌린다고 했어요. 뿌리고 뿌린다.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했는데 네. 한국 모태펀드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예산 안 넣어도 다시 제너레이션 되고 있는 돌아가고 엑시트하고 또 다시 나오고 다시 넣고 넣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시점에 돈의 양적 팽창도 지금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예.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에 아하. 우리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박 대표님이 경영하시는 그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예. 여기는 처음에 스타트업을 고를 때도 뭔가 코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만들어지고 있는지 예. 그걸 아주 보고. 선진적인 기준을 통해서 하고 투자만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사회도 열심히 이사회도 참여하고 가서 들여다보고 예. 또 키우고 조금 좀 불안하다고 손 빼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번 투자했으면 계속 그 한 배로 가치를 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한테 좀 더 이렇게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글로벌 저 투자인데 네. 우리나라 한국의 다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그렇게도 안 하는데 정부 자금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박기덕 대표님한테 많이 안 주고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맨날 그 똑같이 그냥 그 뭐 수익률 얼마인지 수익률 얼마지만 매년 평가서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은 우리가 올렸는지 그쪽이 올렸는지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외국에서는 저기는 룰이 좀 이상하네. 그러다 보니 외국 돈도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왔는데 이제는 좀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 주면 그러네요. 좋겠다는 게 1번. 그리고 그걸 뭐 만들면 누가 만드냐? 대통령이 만드냐 하면 바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이 만들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기도 어려우니 네. 그런 전문 금융기관이 하면 좋겠다. 정책금융기관들 중에 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곳에서 좀 하면 좋겠다. 할 때 뭔가 좀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거를 좀 잘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좀 하시면 저희가 자금을 좀 더 드립니다라는 룰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니까 좀 클만 하면 돈 못 버네? 돈 빼고 이러다 보니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바이오 업체가 임상시험 하다가 돈 떨어지면 화장품 팔잖아요. 왜 돈 벌어오라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한테 알바해서 생활비 내라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애가 학업에 집중 못하지.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 되는 이유가 VC들한테 빨리 돈 회수하라는 얘기나 하고 전반적으로 이게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화를 바꾸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사실. 네. 그게 10년, 20년 이상. 왜냐하면 신뢰라는 게 구축이 돼야 되니까. 예.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VC들도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네. 투자가들도 그 VC에 투자해 줄 수 있는 출자자들도 신뢰를 가지고 일종의 거대한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게 네. 투자금융 네트워크라고 보면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신뢰를 먼저 나서서 예. 글로벌 스탠다드 신뢰 기준에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스타트업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 VC가 그렇죠,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 같은 출자해주는 특히 이제 정책금융의 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역할이 된 거죠. 야, 듣고 보니까 정책부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게 있네. 그냥 돈만 대줄 게 아니구만. 제가 이제 나머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IBK랑 산업은행이랑 예. 이쪽에서 좀 먼저 움직이면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산업은행이 이제 오늘 10월달에 우리 저 뭐 VC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행사에 제가 강연하러 갑니다. 아, 강연하러 간다고요? 거기 가면 이제 산업은행 그 위에부터 쫙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얘기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배운 거 그대로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정책 자금의 중요성.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 IBK 기업은행은 제가 주거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둘이서 나오면 그대로 되겠네. 예. 해서 아니 그 물꼬가 그렇게 트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박 대표님이 하자는 게 뭐 그게 중불나게 크게 다르게 하자는 거 아니라 말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리 잡으면 룰이야 뭐 그렇게 만들어 가면 또 알겠습니다. 금방 만들어지는 거지. 전 세계 룰이 그거라는데 그게 이상한 룰이었으면 지금까지 왔겠어요? 그 동안에는 저는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정책 자금이 들어가면 항상 퍼주기 그런 식으로만 자꾸 단어가 연결이 많이 됐는데 네. 이게 뭐 관리가 잘 되겠어?라든가. 뭐 아, 근데 그 최초의 VC들이나 네. 이런 그 스타트업들은 일종의 초기에는 퍼줘야 돼요. 딸 둘 있죠? 네.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까?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럼 14살이죠? 네. 14년간 퍼줬잖아요. 계속 퍼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앞으로도 당분간 퍼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승찬이 내가 왜 애들한테 퍼주고 있지? 너희들은 언제쯤 나한테 효도할 거니?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주고 그 회사들이 크면 또 그 회사가 네.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어디 투자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이렇게 흘러내려. 먼저 주고. 네, 먼저 주고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 그거를 네. pay it forward라고 합니다. 뭐, 무슨 말인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아시죠? 계속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주고 나서 내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도 줘라. 누군가한테 받았고 그렇지. 나는 성장했으면 난 또 주고 그렇지. 받은 사람이 또 성장해서 또 앞으로 주고 네. 전진 패스를 해라. 뒤- 돈 빌렸다가 백 패스하지 말고 그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아, 대단히 중요한 말씀. 페이 포워드. 제가 일단은 앞으로 페이해라 그런 뜻이네. 제가 산업은행하고 IBK 기업은행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감사합니다. 네, 박희덕 대표님은 하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 네. 언더스탠딩에 이제 나중에 투자만 좀 해주시면 저희도 코어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나름 있습니다. 저희 코어도. 데이터를 주십시오. 데이터가 없던데. 데이터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네. 근데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장사든 사업이든 기업이든 느낌 말고 어떤 숫자가 어떤 인덱스가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숫자가 뭐냐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 네, 일단 다른 인덱스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없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인덱스가 없어서. 예. 네. 트랜스잉크 인베스트먼트 박기덕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속 얘기 들어야 뭔가 좀 배운 것 같고 그러네요. 뭐가 문제인지도 알겠고. 박기덕 대표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물러가고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